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문화코드 94.5. 오늘도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두 편의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반기 우리 영화 좀 부진했었는데요. 최근에 연평해전, 암살,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연평해전은 지금 올해 첫 600만 관객 돌파한 영화가 됐고요. 암살은 오늘 보니까 벌써 700만 관객을 넘어섰어요. 네. 700만 관객을 향해서 거의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아마 올해 처음으로 넘어서는 1000만 관객 영화가 되지 않을까 모두가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연평해전과 암살,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라면 역시 이 애국심이 키워드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평해전은 실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벌어졌던 그 2차 연평해전을 소재로 했잖아요. 네. 그 1차 연평해전에 이 보복으로 북에서 벌인 도발이 있었는데요. 그 2차 연평해전으로 우리 청년들이 아주 꽃다운 나이에 전사하기도 했었죠. 그 영화는 이제 이들의 어떤 값진 희생 이런 것도 좀 극화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암살도 지금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이 독립군들의 어떤 그 얘기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얘기 보면 굉장히 좀 짠한 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어떻게 싸워왔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안에 조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 처단하는 이야기 이런 건 이제 현재하고도 좀 맞닿는 얘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두 영화가 연출에 있어서 약간 성격은 좀 달리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큰 관점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애국적인 관점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시사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동아시안컵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이 출전을 앞두고 영화 연평해전을 단체 관람한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표팀 관계자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이야기를 담은 영화 보면서 선수들의 애국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뭐 이번 상영을 계획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평해전은 또 이것 때문에 또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공군, 해군 뭐 전부 다 상군이 다 나서가지고 단체 관람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영화관에 이 영화 보러 갔다가 아주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요? 저는 아침에 일찍 조조를 많이 보러 가거든요. 싸니까? 예, 싸고 그 시간대에 가면 아줌마들이 주로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리액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의 리액션을 보면 그 영화가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를 거의 지금 점칠 수가 있어요. 이야, 그런 또 이 노하우가 있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연평해전을 보러 갔더니 그날은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군인 아저씨들이 단체로 국장을 꽉 메우고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풍경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연평해전에 담고 있는 어떤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 이거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 관람이라든가 뭐 애국심 마케팅 이거 좀 불편한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초중고 때 단체 관람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 암살이나 연평해전 전에도 이 흥행에 성공한 우리나라 영화들을 보면 바로 이 애국심이 영화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런 키워드가 쭉 있었죠. 근데 최근에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암살이라는 작품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제감정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애국심 코드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근데 애국심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뒤로 자꾸 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래서 굉장히 상업 영화에 오히려 가깝게 그려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K-pop 무비라고 불리는 장르 영화 장르가 있는데 이 장르라는 게 뭐냐면 여러 명이 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뭉치는 그렇죠. 뭔가를 하는 이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도둑들 만들었던 최동원 감독의 장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영화는 K-pop 무비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국심 마케팅이 전면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 쭉 보기가 좀 어려운 장르인데 연평해전은 또 거꾸로라는 거죠. 굉장히 애국심 마케팅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는 영화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적 완성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게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한 영화이기도 했는데 애국심 마케팅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펴기 날리며 명량, 국제시장,
사실은 애국심을 다 조금씩 건드리면서 어떤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게 뭐 애국심의 문제가 관통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또 지금 말씀하신 영화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네. 또 하나는 우리 역사의 근현대사. 물론 네. 이제 명량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다르죠. 역사입니다만 그런 이제 역사물을 역시 우리나라 관객들이 좋아하나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 네네. 암살은 어쨌든 재밌는 분석해 주셨어요. 네네. 케이퍼 무비의 성격이 강하고 맞습니다. 애국심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자꾸 뒤로 빼려고 했다. 맞아요. 네, 이게 재밌는 해석이시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흐름, 애국심의 키워드를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요. 네. 이런 영화들을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네. 관람을 많이 하고 그 네. 관람한 이야기가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들 관람하는 거 이거를 하나가 영화 쪽에서는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도 또 이 영화 관람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애국적인 이미지 이거를 또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하는 이 경향이 있는데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지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영화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져가지고 아하. 정치인들 영화 관람이 이제 특정 정치색을 더 영화에 더 씌우기 시작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과거에 이게 변호인 같은 영화가 그랬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영화에는 오히려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이 변호인 또 얘기하시니까 네. 광해를 보고도 맞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뭐 무슨 이야기들을 또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아전 인수라고 하죠. 자기한테 그렇죠. 갖다 붙여서 이렇게 자꾸 붙이는 정치인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 비단 영화계에서만 애국심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 기억에 머리에 떠오르는 게 8.15를 붙인 콜라도 있었잖아요. 야,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지금 금융권도 이런 마케팅을 한다면서요? 예, 기업은행이 연평해전에 사실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아, 30억 네.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몇만 돌파하면 몇 프로, 뭐 몇만 더 돌파하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금융상품 우대 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을 만들었었죠. 네. 또 뭐 하나은행이나 외환은행도 사실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6월 어떤 호국 보훈의 날에 맞춰서 예금과 적금 이런 것도 내놓기도 했고요. 뭐 우리은행 농협도 비슷한 상품을 많이 내놨다고 합니다. 사실 네. 명분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축금리 요즘 말고 바닥을 치고 있어서 사람들 저축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애국심 마케팅 어느 정도 쏠쏠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도 하는데 저축 역시 애국 하나로 해왔던 저 기성세대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마케팅 효과가 있다는 얘기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경제진단도 했는데요. 은행 금리가 낮아서 은행에 저축은 안 하는데 맞습니다. 또 소비를 너무 안 하고 돈을 쌓아놔서 문제란 얘기도 아까 짚었어요. 네, 자, 그렇죠. 이 애국심 분명 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 네.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강요된 느낌이 들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사실 이 마케팅이 붙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네. 애국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애국은 꼭 필요한 거고 좋은 꼭 거죠. 필요하고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마케팅이 붙으면 상품 구매 결국은 개인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완성도나 어떤 메리트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구매가 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상품 자체는 좀 허술한데 어떤 이걸 애국심 자체를 마케팅으로 소비한다면 굉장히 불쾌한 소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애국심 강요하는 것보다는 애국할 수 있게 먼저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평론 하나님 이렇게 연결된 김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또 이 미션 임파시블 시리즈가 하나 개봉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탐 크루즈 아저씨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암살을 굳이 네. 역사물이나 애국심 영화가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케이퍼 무비나 액션물로 봤을 때 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액션 영화 암살, 네. 그다음에 이 헐리우드의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네. 이 두 개가 올 여름 흥행가에서 충돌한다 그러는데 네네. 두 개 다 보셨어요? 두 개 다 봤습니다. 아, 그럼 이 흥행이 어떨 것 같으세요? 둘 다 윈윈한다고 봅니다. 둘 다 윈윈이요? 예. 두 개 다 많이 든다? 예, 그렇습니다. 암살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1,000만 넘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는 이게 외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나라 정서를 건드리는 게 있어요. 아, 재밌어요. 이게 참 직장인들한테는 꼭 봐야 되는 영화일 수 있습니다. 아, 이 그렇군요. 직장이 고용 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네. 톰 크루즈가 고용 보장 안 돼갖고 이 낙마하는 어떤 스파이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야, 재밌겠네요. 네.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장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